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출발 딜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유를 들자면은 참 많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FOMC 파월 풋에 대한 효과는 하루짜리로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FOMC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 들을 때도 이게 과연 긍정적인 내용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밤사이에서는 이게 뭔가 찜찜하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물론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오늘장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게 될지 잠시 이어지는 개장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장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냐 선생의 1도형단으로 시작합니다. 네, 딜사이트스 다냐 선생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다냐 선생님이 생일이시래요. 생신이라고 하면 또 나이가 너무 많이 연배가 있어 보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실물로 처음 뵀잖아요. 네. 네, 스튜디오에서 또 실물로 뵙고 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고 또 오늘 생일이라고 하니까 또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시네요. 아이고, 우리 도훈 앵커님께서 생일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새고 작업하면서 네.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도훈 앵커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은 더 많이 행복하시고 그에 못지않게 또 생일턱을 내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욕 시장이랑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를 쭉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하락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동시호가에서 개파락 한 0.6%, 1%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양봉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하락했던 요인을 보면 이제 어제는 파월이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다. 근데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가 탄탄한데 왜 성장률을 하향했을까? 경기가 탄탄한데 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실업률을 높게 봤을까? 결국에 미국은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관점에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대두됐어요. 그리고 4월 상호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더 증폭됐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 하락 요 이유보다는 이제 내일 새벽 마감하는 미국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이 동시 만기일 시장 변동성을 사전에 반영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하지만 주간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나았고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감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낙폭은 줄였지만 결국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4월 관세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상승 추세보다는 퐁당 장세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국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소켓 관련주들 오늘은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선반영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섹터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첫 번째로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전력, 게임, 식음료,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양자가 그렇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비철금속, 방산기계까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양자가 급락하게 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젠슨왕 CEO께서 그 양자 기업이
상장된 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자기 발언으로 50% 손실 났던 거, 급락했던 거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확실성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폭이 커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운을 뒀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센터를 가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자 섹터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옵티노우즈죠. 지금 비강 스프레이 인산다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경영권 매각을 하는 프로 어슈어런스 급등 나왔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카바나 마이크론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상 데이터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됐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던 엘리베이션 온콜로지라든가 아케비아 테라퓨틱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퀀텀 컴퓨팅과 디웨이브 컴퓨팅 같은 양자 섹터의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ETF를 보면 이제 의외로 인공지능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핀테크와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가 낙폭이 크게 나왔고 보안과 우주항공,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M7 관련주들도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과 하락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 이제 6% 이상 급등 나왔고 테슬라 역시도 이제 강보합, 그다음에 메타 역시도 강보합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브로드컴만 뭐 2%대 하락했을 뿐 전반적으로 M7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마이크론을 우리가 보면 급등하면서 105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이 젠슨항 말 한마디로 해서 지난번 3월 18일 상승했던 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퀀텀 컴퓨팅 역시도 7달러 부근에서는 7달러 50센트 여기죠. 7달러 그렇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저가권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7달러 5센트 정도네.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션 온콜로지를 보면 데이터가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약 49%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들은 이제 외국계 기관들 매도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국내 시장도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약 바이오 역시도 이런 데이터 발표에 따라서 급등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HLB 그룹이 FDA 승인을 받는데 만전을 기획했다. 근데 허가가 보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원자재 쪽에서 보면 금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원유 섹터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제 비트코인이 1% 정도 하락하면서 84,600불대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들, M7주들이 등락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주가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나면서 6%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3.97로 이제 마감했는데, 3.94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원자재 선물하시는 분들은 천연가스 3.94 이탈을 손절 기준 잡으면 한번 이것도 트레이딩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중국 증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양회 이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항생이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천과 상해 역시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어제 마감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결국에 차익 실현 우려와 미국과 중국의 4월 1일 상호 관세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본은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가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으로 그동안
버텼던 일본이 관광업계가 초긴장이 되면서 내수로 이걸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수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니케이 지수는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8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약 1.8%까지 급락했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주가의 하락은 엔비디아와 HLB 그룹,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이들 주식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5월 말 6월 되면 통과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화가 강세예요. 지금 원엔을 보면 이제 985원 78전까지 왔거든요. 지난 장중 고가가 993원이에요. 그러면 993원을 돌파했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008원 돌파도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매도 공포가 또 시장에서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7천억인가요? 이 유상증자, 그러면서 한화그룹주들이 이제 시간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비중도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영향보다는 한화그룹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 부분으로 해서 지수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제 제일 큰 부분들은 이거 같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 6,200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가계 부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결국에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채를 다 상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결국에 소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경제 성장과 소비를 둔화시키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집중하면서 다른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안해 본다면 일단 코스피 역시도 제한적인 박스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로 인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소외받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먹을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 내에는 다시 종목 장세로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힘겨운 시점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제일 불안한 거는 환율이에요. 지금 보면 원달러 역시도 1466원 50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원엔 역시도 985원 78전, 그 다음에 원 위안도 202.21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헐값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소 안정적인 거는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국가 신용보유도 위험이죠. 크레딧 디폴트 수합 지표는 큰 변동성은 없는 게 일시적으로는 좀 위안이 된다. 하지만 환율 부분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증시의 부메랑으로 조정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 이게 집중되고 있어요. 5,500억 순매수하면서 3월 누적 순매수 6,700억으로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반도체 매수하면서 3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3조 1천억 이상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대외적인 변수를 인해서 지수가 조정 들어왔을 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국장의 부원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불안해하지 말자. 단 원달러 환율이 1,008원을 넘었을 때는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1,000원 넘었을 때는 조금 현금 보조 비중을 좀 늘려놓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5,800억 순매수하면서 1조 5천억 순매도가 드디어 7,800억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 보면 2시 10분까지 4,800억 순매수했다가 3시 30분에 7,100억까지 갔다가 마감해서 이제 5,800억 순매수를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반도체를 매수했을 때는 선물 매수할 수 있지만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약 1,3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나온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오늘 역시도 개파락했을 때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 청약 때문에 나갔던 자금이 환불받으면서 다시 51조 9,100억으로 약 1.9% 증가된 모습이고, CMA는 소폭 감소됐지만 87조 원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유입됐던 1조 2천억 유입됐던 마켓머니 펀드가 다시 1조 원이 빠져나갔지만 215조 원을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증권 역시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에 증시의 유동성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준비된 일정은 큰 것들은 없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하이디스의 영업비밀 분쟁 예비 결정,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를 받으면 결국에 OLED 섹터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요 부분이 결국에 리오픈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요거를 앞두고 토요일 날 이걸 앞두고 오늘 어제 장 마감과 오늘 새벽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관련주들이 오늘 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화장품 쪽으로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 이런 쪽들은 이제 집중하고 인공지능과 식음료 쪽들도 우리가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과 우려 요인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엔화가 꺾어지거나 그 다음에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마음 조급한가 봐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하는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빠졌던 부분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위험하다. 초기에 투자 비용은 크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투자해서 5년 뒤부터 시추하는데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주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규제 완화 요 부분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핫 이슈 종목을 점검을 하고 오늘장 핫 이슈 종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만 전자 돌파한 삼성전자, 저희도 이제 2월 13일장에서 핫 이슈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는 1월 달에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한번 가격 전략 다시 세워볼까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5만 4천 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장중에 급락하면서 5만 2,500원까지 빠졌다고 한 모습인데, 제일 큰 부분은 이거죠. 지금 뭐 증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삼성전자 추천해요. 매도 의견 냈을 때가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25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73,520원이에요. 지금 제일 컸던 부분이 디램 가격,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 반도체 쪽들이 향후 개선될 거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3월 17일에 알파경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이게 있었죠. HBM3 후공정 실사 점수에서 92점을 획득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 관계자가 평택 공장을 2번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택팹 역시도 6월부터 100%풀 가동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브로드컴이 HBM3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우리가 제시했던 게 6만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6만 1,000원 목표가 도전하고 6만 1,000원 이상 갔다가 5만 9,500원을 지지하면 6만 8,000원, 300일까지는 한번 끌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람테크는 1월 31일과 2월 14일 우리가 이제 이건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목표 주가 2만 원을 보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31일과 24일 계속해서 순매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일 컸던 부분은 엔비디아 GTC 2025 행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네트워킹 스위치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CPU 관련 기술이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부각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광반도체 개발 이슈로 인해서 한때 급등했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람테크 역시 목표 주가 2만 원 우리 도전해보고 2만 원 이상 갔다가 19,000원 지지받으면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목표 주가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러면 핫 이슈 종목은 어떤 걸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일 한중일 외교부 장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이거든요. 여기서 움직일 게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미디어 콘텐츠 섹터들이 한란경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봤으면 되겠고 그러면 대장적인 토니모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겠어요. 실리콘투도 좋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좋고 클래시스 좋고 VT도 좋고 화장품 쪽들은 나름대로 지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거는 토니모리를 보자. 8,900원. 좀 용감하신 분은 동시효과의 한 절반 정도 매수하고 밀리면 9,000원 전후에서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겠고 손절은 8,500원 짧게 가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은 화장품주 가운데 토니모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단위가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나 봅니다. 네, 똑같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 기사로 인해서 여행 쪽들이 움직였어요.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노랑풍선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토니모리와 마녀공장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 오면 세금으로 환급해 주잖아요. 텍스 리펀드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 역시도 텍스 리펀드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앞서서 핫 이슈 종목 가운데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가가 43,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그거 이제 2만 원대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어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4,000원이 아니라 목표 주가 52,000원, 52,000원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2,000원에서 5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